비염약 계속 써도 되나요? 하루에 10번, 20번. 어떤 분은 1시간마다 전비제를 뿌린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이상해요. 약을 쓸수록 코가 더 막히는 것 같다고 하세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은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일부. 약 없으면 코가 막혀서 못 살겠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 정말 심각합니다. 얼마 전에 72세 김모 할머니를 만났는데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충격적이었어요. 선생님, 저는 이제 전비제 없으면 정말 못 살 것 같아요. 밤에 자다가도 코가 막혀서 깨면 벌떡 일어나서 약부터 찾아요. 이 할머니는 처음에는 감기 때문에 약국에서 전비제를 샀다고 하세요. 그런데 감기는 나았는데도 코막힘이 계속되니까 약을 계속 쓰게 됐대요. 처음에는 하루에 두세 번이면 충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효과가 금세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점점 더 자주 쓰게 되고 더 많이 쓰게 되고 한 번은 여행을 갔는데 전비제를 깜빡하고 안 가져갔어요. 그런데 코가 완전히 막혀서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급하게 현지 약국을 찾아다녔는데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내가 이 약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구나 싶어서요. 이런 경험 혹시 여러분도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단순한 비염약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없으면 안 되는 필수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특히 우리 시니어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이런 의존성이 더 빨리, 더 강하게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이비인후과 전문의들이 가장 많이 보는 환자 중 하나가 바로 전비제 남용 환자들이라고 해요.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자신이 약물에 의존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냥 코가 막혀서 쓰는 건데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여기에는 정말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어요. 전비제를 오래 쓰면 쓸수록 우리 코는 점점 더 약해지고 결국에는 약 없이는 정상적으로 숨쉬기조차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마치 마약처럼 말이에요. 2부. 전비제 남용. 무엇이 문제인가요? 그럼 전비제가 정확히 뭐고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먼저 전비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봐야 해요. 전비제의 주성분은 대부분 혈관 수축제라는 성분이에요. 이 성분이 코 안의 점막 혈관을 수축시켜서 부어있던 점막이 가라앉으면서 코가 뚫리는 거죠. 효과는 정말 빨라요. 뿌리자마자 코가 시원하게 뚫리니까 이거 정말 좋다 하면서 계속 쓰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시작돼요. 약효가 떨어지면 혈관이 다시 늘어나면서 코막힘이 돌아오는데 이때 처음보다 더 심하게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78세 박모 할아버지의 경우를 보면 이해가 쉬워요. 이 할아버지는 3년 전부터 전비제를 쓰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아침 저녁으로만 써도 하루 종일 괜찮았대요. 그런데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점심에도 한 번 더 써야 하고 1년 후에는 밤에 잠들기 전에도 써야 하고 지금은 정말 심각해요. 2에서 3시간마다 써야 해요. 안 그러면 코가 완전히 막혀서 입으로만 숨 쉬게 되거든요. 그러면 목이 마르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정말 괴로워요. 이게 바로 전비제 남용의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의학적으로는 비염 메디카멘토사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약물로 인한 비염이에요. 약 때문에 비염이 생기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코점막 자체가 손상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된 혈관 수축과 확장으로 점막이 두꺼워지고 심한 경우에는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변형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비인후과에서 내시경으로 전비제를 오래 쓴 분들의 코 안을 보면 점막이 울퉁불퉁하고 색깔도 변해 있는 걸 볼 수 있다고 해요. 정상적인 분홍빛이 아니라 보라색이나 회색빛을 띠고 있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심리적 의존성이에요. 약이 옆에 없으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외출할 때도 반드시 전비제를 챙기고 약이 떨어져 가면 미리미리 여러 개를 사두고 이런 행동 패턴이 바로 의존성의 신호예요. 3부. 리바운드 현상이란? 리바운드 현상.
이게 바로 전비제 남용의 핵심 문제예요. 쉽게 말하면 약발이 떨어지면 더 심해지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65세 최모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처음에 전비제를 쓸 때는 정말 신기했어요. 몇 년 동안 고생했던 코막힘이 한 번에 확 뚫리니까요. 그런데 4-5 시간 지나면 다시 막히더라고요. 처음에는 원래 비염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하다는 걸 느꼈대요. 약을 안 쓸 때의 코막힘이 예전보다 훨씬 심해진 거예요. 예전에는 한쪽 코만 막혀도 다른 쪽으로 숨 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양쪽이 다 막혀서 입으로만 숨 쉬게 되더래요. 밤에 잘 때가 제일 괴로워요. 코가 막혀서 입으로 숨 쉬니까 목이 바짝바짝 마르고, 자다가 깨서 물을 마시고 또 전비제를 뿌리고, 이런 식으로 밤새 몇 번씩 깨요. 이게 바로 리바운드 현상이에요.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전비제의 혈관 수축제 성분이 계속 들어오면 우리 몸은 이에 적응하려고 해요. 원래 자체적으로 혈관을 조절해야 하는데 외부에서 계속 약물이 들어오니까 몸이 이제 내가 안 해도 되겠구나 하면서 자연스러운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약효가 떨어질 때 혈관이 과도하게 확장되는 거예요. 원래 상태보다 훨씬 더 많이 부어오르는 거죠. 마치 근육을 쓰지 않으면 약해지는 것처럼 코점막의 자연스러운 조절 능력도 약해지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이런 리바운드 현상이 시간이 갈수록 더 빨리, 더 심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루에 2번만 써도 됐는데 몇 달 후에는 4번, 몇 년 후에는 두어 시간마다 써야 하는 식으로 말이죠. 84세 이모 할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약을 뿌리고 나면 30분 정도는 정말 시원해요. 그런데 1시간만 지나도 슬슬 막히기 시작하고 2시간 지나면 완전히 막혀요. 처음에는 하루 종일 시원했는데 이런 식으로 점점 약효 지속 시간이 짧아지고 필요한 용량은 늘어나고 리바운드는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마치 늪에 빠지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 리바운드 현상은 단순히 코막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코가 막히면 충분한 산소 공급이 어려워지죠. 특히 잠들 때 코막힘이 심해지면 수면무호흡증까지 생길 수 있어요. 이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높이고 낮에 집중력 저하나 피로감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4부. 시니어에게 더 위험한 이유. 왜 시니어들에게 전비제 의존이 더 위험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회복력이 떨어져요. 젊은 사람들은 전비제를 끊으면 2에서 3주 정도면 코점막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데 시니어들은 훨씬 오래 걸려요. 때로는 몇 달씩 걸리기도 하고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71세 정모 할머니의 경우를 보세요. 전비제를 5년 동안 썼는데 의사가 끊으라고 해서 시도해봤대요. 정말 지옥 같았어요. 2주 동안 코가 완전히 막혀서 잠도 못 자고 식사할 때도 숨이 막혀서 결국 다시 약을 쓰게 됐어요. 젊은 사람들보다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기가 더 어려운 것도 있어요. 이미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코막힘까지 견디기가 쉽지 않거든요. 또 다른 문제는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이에요. 시니어들은 대부분 고혈압약, 당뇨약, 심장약 등 여러 가지 약을 드시는데 전비제의 혈관 수축제 성분이 이런 약들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고혈압 환자분들은 주의해야 해요. 전비제의 혈관 수축제가 전신으로 흡수되면서 혈압을 올릴 수 있거든요. 75세 김모 할아버지는 전비제를 오래 쓰면서 혈압이 계속 올라가서 고혈압 약을 늘려야 하는 상황까지 갔었어요. 그리고 시니어들은 약물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요. 인터넷을 잘 못 쓰시거나 설명서에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워하시죠. 그래서 전비제를 그냥 코감기약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속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약국에서 파는 거니까 안전하겠지 하는 생각도 문제예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의사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약인데 뭐가 문제겠어요? 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거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시니어들의 콧점막이 이미 나이로 인해 얇아지고 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보다 손상을 받기 쉽고 한 번 손상되면 회복도 어려워요. 68세 박모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을 때는 감기 걸려도 며칠이면 나았는데 나이 들어서는 한 번 코가 막히면 한 달도 넘게 가더라고요. 그러니 약에 더 의존하게 되는 것 같아요. 면역력도 중요한 문제예요.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비염도 더 자주 생기고 더 오래 지속되죠. 그러면 전비제를 쓸 일도 더 많아지고 의존성도 더 쉽게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심리적인 면도 있어요. 시니어들은 나이 들어서 아픈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비염 치료는 받지 않고 전비제로만 버티시는 거죠. 5부. 어떤 약이 문제를 일으키나요? 모든 전비제가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특정 성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해요. 가장 흔하게 문제를 일으키는 성분은 옥시메타졸린이에요.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전비제에 들어있는 성분이죠. 나지빈, 맑은 코, 오트리빈 같은 제품들 말이에요. 약국에서 일하는 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제품들을 반복적으로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할머니는 일주일에 두어 번씩 와서 같은 전비제를 사가세요. 한 번은 너무 자주 사시는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자일로메타졸린도 마찬가지예요. 오트리빈 같은 제품에 들어있는 성분인데 이것도 장기간 쓰면 의존성이 생길 수 있어요. 페니레프린이라는 성분도 있어요. 이건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지만 그래도 오래 쓰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제품명이 아니라 성분명을 확인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나는 나지빈만 써 또는 나는 맑은 코만 써라고 하시는데 사실 들어있는 주성분은 다 비슷해요. 82세 홍모 할아버지의 경우를 보면 이분은 한 가지 제품을 계속 쓰다가 효과가 떨어지니까 다른 제품으로 바꾸셨대요. 나지빈을 쓰다가 안 듣더라고. 그래서 오트리빈으로 바꿨지. 그런데 이것도 얼마 안 가서 안 되더라. 하지만 성분을 보면 둘 다 거의 비슷한 혈관 수축제예요. 제품만 바뀌었지 문제의 본질은 그대로인 거죠. 반대로 상대적으로 안전한 성분들도 있어요. 생리식염수나 해수를 이용한 제품들은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아요. 하지만 효과도 혈관 수축제만큼 강하지는 않죠. 스테로이드 전비제도 있어요. 이건 의사 처방이 필요한데 올바르게 사용하면 비교적 안전해요. 하지만 역시 전문의의 지도 하에 써야 해요. 문제는 많은 분들이 약국에서 파는 전비제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약국에서 파는 건데 뭐가 다르겠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실제로는 큰 차이가 있어요. 혈관 수축제가 들어있는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의 차이는 정말 커요. 약사 선생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객분들이 제일 잘 듣는 거 주세요라고 하면 정말 난감해요. 잘 듣는다는 건 보통 혈관 수축제가 들어있는 건데 그런 걸 계속 쓰시면 의존성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효과가 약한 걸 드리면 이거 안 듣네요 하고 가시고 또 다른 문제는 농도예요. 같은 성분이라도 농도가 다르면 효과와 부작용도 달라져요. 어른용과 어린이용의 농도가 다른 것처럼요. 그리고 보존제 문제도 있어요. 전비제에는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해 보존제가 들어가는데 이 보존제도 장기간 사용하면 콧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약을 사기 전에 약사에게 자세히 상담받는 거예요. 혈관 수축제가 안 들어있는 걸로 주세요. 또는 의존성이 생기지 않는 걸로 주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거죠. 6부. 약물 끊는 것이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에요. 이미 이렇게 된 상황에서 약을 끊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해요. 하지만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반드시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해요. 먼저 성공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69세 송모 할머니는 7년 동안 전비제를 썼어요. 하루에 10번 이상 뿌려야 할 정도로 심했죠. 하지만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서 6개월 만에 완전히 끊을 수 있었어요. 처음 2주가 정말 힘들었어요. 코가 완전히 막혀서 입으로만 숨 쉬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지금이 고비예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할머니는 몇 가지 방법을 병행했어요. 첫째, 갑자기 끊지 않고 점차 줄여나갔어요. 둘째, 생리식염수로 코 세척을 열심히 했어요. 셋째, 스테로이드 전비제를 처방받아서 일시적으로 사용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의지예요. 하지만 의지만으로는 부족해요. 올바른 방법과 전문의의 도움이 필요해요. 전비제를 끊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갑자기 끊는 방법과 점차 줄여나가는 방법이에요. 갑자기 끊는 방법은 효과는 빠르지만 고통이 심해요. 보통 2에서 3주 정도 심한 코막힘을 견뎌야 해요. 젊고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권하는 방법이지만 시니어들에게는 너무 힘들 수 있어요. 점차 줄여나가는 방법이 시니어들에게는 더 적합해요. 예를 들어 하루에 6번 쓰던 걸 일주일마다 한 번씩 줄여서 5번, 4번, 3번 이런 식으로 줄여나가는 거예요. 74세 장모 할아버지는 이런 방법을 썼어요. 처음에는 양쪽 코에 다 뿌렸는데 한쪽만 뿌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한쪽은 막히지만 한쪽은 뚫려 있으니까 숨쉬기는 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 정도 하다가 아예 끊었어요. 이런 방법을 한쪽 코 끊기 방법이라고 하는데 꽤 효과적이에요. 또 다른 방법은 대체 요법이에요. 혈관 수축제 대신 생리식염수나 스테로이드 전비제를 쓰는 거예요. 물론 이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해요. 하지만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환경 개선이에요. 코막힘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약만 끊으면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실패 사례도 많아요. 77세 김모 할아버지는 3번이나 끊으려고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어요. 처음에는 의지가 강했는데 밤에 잠을 못 자니까 결국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성공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째, 가족의 지지와 이해. 둘째, 전문의의 도움. 셋째, 충분한 시간과 인내심. 넷째, 대체 방법의 준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끊은 후에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의존성이 생겼던 분들은 재발 위험이 높거든요. 성공한 분들의 공통점은 목표 의식이었어요. 손주들과 여행 갈 때 약 걱정 안 하고 싶어서, 약값이 아까워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서 등등 각자의 동기가 뚜렷했어요. 7부 생활 속 코막힘 완화법. 전비제에 의존하지 않고도 코막힘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요. 이런 방법들을 알고 실천하면 전비제 사용량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돼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코 세척이에요. 생리식염수로 코 안을 씻어내는 거죠. 73세 이모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전비제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였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코에 물을 넣는다는 게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한번 해보니까 정말 시원하더라고요. 코 안에 있던 콧물이나 먼지들이 다 씻겨나가면서 숨쉬기가 한결 편해지더라고요. 코 세척은 하루에 2-3번 정도 하는 게 좋아요. 특히 외출 후나 잠들기 전에 하면 효과가 좋아요. 시중에 나와 있는 코 세척기를 사용해도 되고 간단하게 주사기나 세척병을 이용해도 돼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습도 관리예요. 코 점막이 건조해지면 염증이 생기기 쉽고 코막힘도 심해져요. 특히 겨울철이나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는 여름철에는 더욱 주의해야 해요. 68세 박모 할아버지는 가습기를 사용하면서 전비제 사용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세요. 전에는 밤에 자다가 코가 막혀서 2-3번씩 깼는데 가습기를 틀고 자니까 한 번도 안 깨더라고요. 실내 습도는 40에서 60%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습하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고 너무 건조하면 콧점막이 마르죠. 세 번째는 온찜질이에요.
따뜻한 수건을 코 주변에 대고 있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코막힘이 완화돼요. 간단하지만 효과가 좋은 방법이에요. 목욕탕에서 뜨거운 물로 샤워할 때 코가 확 뚫리는 거 경험해 보셨죠? 그게 바로 온찜질의 원리예요. 네 번째는 수분 섭취예요. 충분한 수분 섭취는 코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게 좋아요. 다섯 번째는 수면 자세예요. 머리를 약간 높게 하고 자면 코막힘이 덜해요. 베개를 하나 더 받치거나 침대 머리 부분을 약간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75세 최모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침대를 15도 정도 기울여서 자니까 밤에 코막힘이 훨씬 덜하더라고요. 전비제 쓰는 횟수도 줄었고요. 여섯 번째는 알레르기 관리예요. 진먼지 진드기, 꽃가루, 애완동물 털 등 알레르기 유발 요소들을 피하는 거예요. 침구류를 자주 세탁하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일곱 번째는 운동이에요. 적당한 운동은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면역력을 높여서 비염 예방에 도움이 돼요. 특히 유산소 운동이 좋아요. 여덟 번째는 금연과 간접흡연 피하기예요. 담배 연기는 코점막을 자극해서 염증을 악화시켜요. 아홉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예요.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알레르기나 비염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식이 관리예요. 맵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고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를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82세 홍모 할아버지는 이런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5년 동안 써오던 전비제를 완전히 끊을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귀찮았는데 하나씩 실천하다 보니까 코막힘이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8부. 건강한 코를 위한 약물 사용 수칙. 이미 전비제를 쓰고 계신 분들이나 앞으로 써야 할 상황이 생길 분들을 위한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수칙은 3일 이상 쓰지 않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아무리 코가 막혀도 3일을 넘기면 안 돼요. 대부분의 전비제 설명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걸 지키지 않으세요. 76세 김모 할머니의 경우 3일 써서 좋아졌는데 며칠 후에 다시 막히니까 또 썼어요. 그게 문제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수칙은 최소 용량 사용하기예요. 한 번에 한두 방울이면 충분해요. 많이 뿌리면 더 잘 듣겠지 하는 생각은 금물이에요. 세 번째 수칙은 사용 전 라벨 확인하기예요. 혈관 수축제가 들어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옥시메타졸린, 자일로메타졸린, 페니레프린 같은 성분이 있으면 더욱 주의해야 해요. 네 번째 수칙은 의사와 상담하기예요. 특히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등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사용하세요. 다섯 번째 수칙은 대안 먼저 시도하기예요. 전비제를 쓰기 전에 코 세척, 온찜질, 충분한 수분 섭취 등을 먼저 시도해 보세요. 여섯 번째 수칙은 한 가지 제품만 사용하기예요. 여러 제품을 번갈아 쓰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분이 비슷하면 소용없어요. 일곱 번째 수칙은 정해진 간격 지키기예요. 보통 8에서 12시간 간격으로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간격을 꼭 지키세요. 여덟 번째 수칙은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기예요. 위생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홉 번째 수칙은 유통기한 확인하기예요. 오래된 약은 효과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세균 오염의 위험도 있어요. 열 번째 수칙은 보관법 지키기예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세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근본 원인 치료예요. 전비제는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이에요. 계속 코막힘이 있다면 이비인후과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근본적인 치료를 받으세요. 79세 이모 할아버지는 20년 동안 비염으로 고생하면서 전비제만 썼는데 작년에 이비인후과에서 비중경만곡증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어요. 진작 병원에 갔으면 좋았을 텐데 나이 들어서 수술하기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도 지금은 정말 편해요. 또 중요한 건 약물 일지 작성하기예요. 언제 얼마나 썼는지 기록해두면
의존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돼요. 72세 박모 할머니는 수첩에 전비제 쓴 시간을 적어놨더니 내가 생각보다 많이 쓰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줄이려고 노력하게 됐죠. 마지막으로 가족들의 관심도 중요해요. 혼자서는 자신의 약물 사용 패턴을 객관적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오늘 전비제 의존성에 대해 긴 이야기를 했는데요. 무서운 이야기만 한 것 같아서 걱정되네요. 하지만 알아야 예방할 수 있고 이미 의존성이 생겼더라도 극복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인식이에요. 내가 지금 전비제에 의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사용 패턴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만약 하루에 3번 이상 쓰고 있다면, 약 없이는 잠들기 어렵다면, 외출할 때 반드시 전비제를 챙긴다면 의존성을 의심해 봐야 해요. 하지만 너무 자책하지는 마세요. 이런 문제는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예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전문의와 상담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근본적인 치료를 받으세요. 그리고 전비제가 나쁜 약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올바르게 사용하면 정말 유용한 약이거든요. 문제는 잘못된 사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작은 것 하나하나가 중요해요. 전비제 하나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건강한 코, 그리고 편안한 호흡을 위해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세요.